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노드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온,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드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게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 화면은 이쪽이 최종 출력이고요. 각 노드별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최종 출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노드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Add Serial, Serial People, 레이어, 아웃사이드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dd 노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좀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커렉터, 패러럴 믹서, 레이어 믹서, 키 믹서, 스플리터, 컴바이너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노드는요, add serial 노드예요. 단축키로는 옵션 S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을 시켜줄 때마다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리얼 노드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노드들의 모든 특징이 합쳐져서 최종 출력이 되는 건데, 시리얼 노드의 특징은요, 이 앞에 있는 이 3번 노드보다 앞에 있는 노드들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잖아요. 자, 이 노드에 선택 영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는 이렇게 동그란 선택 영역을 만들고 색상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젠타 색상을 넣어줬고요. 자, 2번 노드에는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녹색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1번에는 마젠타 색상을 넣어줬고 2번에는 이렇게 그린 색상을 넣어줬습니다. 이쪽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썸네일에 보이시는 것처럼 3번 노드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번과 2번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3번 노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마젠타 색상, 그린 색상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해당 노드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2번 노드는 삼각형만 보여지고 있고 1번 노드는 이렇게 이 부분만 보여지고 있는데 3번 노드는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노드, 2번 노드의 속성이나 어떤 효과를 그대로 다 이어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리셋 시켜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볼 노드는요, Add Serial Before 노드입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 노드는 원래 1번 노드였는데 이렇게 2번으로 변경이 되었고, 눌러줌과 동시에 지금 이 해당 노드보다 앞서서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번호도 1번이라고 기입이 되게 됩니다. 시리얼 노드의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노드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노드를 이렇게 원형 선택 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색상을 주입해 주게 되면은 2번 노드는 1번 노드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Add Serial Before 노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지금 썸네일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2번 노드에서 만들어 준 이 마젠타 색상이 3번 노드에는 보여지고 있는데 1번 노드에는 안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Add Serial Before 노드로 만들어 주게 되면 해당 노드보다 먼저 앞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성을 당연히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 출력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생긴 노드는 앞에 있는 노드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이 앞에 있는 노드는 속성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 2번 노드보다 1번 노드에서 어떤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노드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노드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틀어주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노드들은 당연히 1번 노드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1번 노드는 뒤에 있는 노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Reset All Grade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로드는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Add Parallel 로드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옵션 P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구조는 이런 병렬 구조고요. 지금 출력이 나가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노드가 다시 여기에 보면 Parallel Mixer라는 노드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하나로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패러럴 노드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왔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로 표현되는 RGB 빛의 삼원색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빛의 삼원색이 동일한 양으로 섞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표현됩니다. 무채색이 되고 휘도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패러럴 로드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패러럴 로드의 특징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패러럴 로드를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3개의 노드가 합산이 됩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서로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럴 노드로 만든 거는 서로 이 3개의 노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노드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요, 맨 위에 있는 이 2번 노드에다가는 레드색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강하게 한번 넣어줘 볼까요? 한 70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죠? 레드 색상만 올려졌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레드 색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번 노드, 이 아래쪽에 있는 노드에다가는 이번에는 동일한 양으로 그린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7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니까 녹색은 아니고요. 지금 약간 노란색을 띠는 색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번에는 블루 색상을 같은 양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0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색상은 사라지고 무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라진 건 휘도만 변경이 됐습니다. 즉 명도만 올라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벡터스코프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게 되면 아무런 채도가 없습니다. 즉 무채색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빛의 삼원색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주게 되면은 휘도만 올라가고 하얀색이 되어버렸죠. 즉 무채색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패러럴 로드는 특징이 이 3개의 노드, 패러럴 로드가 더하기가 된다, 합산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드 색상을 섞고 그린 색상을 섞고 블루 색상을 동일한 양으로 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채색이 되어버렸고 색상을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휘도만 올라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패러럴 로드는 서로 섞인다, 서로 더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레드와 그린을 섞게 되면 옐로우가 되듯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블루 채널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란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레드와 그린이 섞이니까 섞이면 무슨 색이 되죠? 옐로우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리셋 시켜주고요. 이번에는 레이어 노드인데요. 이 레이어 노드는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포토샵과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노드가 여기 있고 2번 노드가 여기 있는데요. 이 번호는 보지 마시고 그냥 위치만 봐주세요. 근데 지금 포토샵과 다르게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 그냥 위치를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노드에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노드를 그냥 색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색종이를 이렇게 파란색 색종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파란색이죠, 색종이가. 근데 아래에 있는 색종이는 무채색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를 쳐다보게 되면은 위에 파란색 색종이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색종이는 이 파란색 색종이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파란색 색종이를 가운데를 뻥 뚫어주게 되면은 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이 색종이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할게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니까 아래에 있는 이 무채색, 회색의 색종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구멍을 뚫은 부분만 이렇게 아래에 있는 색종이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색종이가 만약에 빨간색 색종이나 노란색 색종이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노랗게 되겠죠. 자, 레이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포토샵의 레이어는 이 위에 있는 레이어가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건데 이 다빈치 리졸브는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위에 있는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바꿨는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에 포토샵을 보게 되면은 합성 모드가 있어요. 이 다빈치 리졸브의 레이어 노드도 똑같이 합성 모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레이어 믹서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믹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합성 모드가 있고요. 이 합성 모드를 변경을 해주면 포토샵과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어 노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포토샵을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리셋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Add Outside 노드인데요. 이 노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른 클립을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노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이 남자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략 할게요. 대충 뭐 이렇게 선택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를 켜주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이 남자만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선택을 해줘서 이 남자를 이렇게 색상을 추가하거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만 부각을 시키고 이런 배경이 되는 부분은 뿌옇게 혹은 블러 처리를 좀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이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선택해 주려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렇게 선택을 해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반전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Add Outside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남자 부분만 선택이 안 되고 배경이 선택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블러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인물을 제외한 배경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dd Outside는 이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노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노드를 클릭하지 않고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Add 노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컬렉터 노드입니다. 이 컬렉터 노드는 그냥 빈 공간의 노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 소스를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 노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 기본적인 소스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걸 다시 연결을 해제시켜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색상을 주입을 시켜준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의 노드를 입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노드는 패러럴 믹서였는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까 제가 패러럴 노드 설명드릴 때 이렇게 패러럴 로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 패러럴 노드를 연결을 해주는 패러럴 믹서라는 노드가 있고요. 이 패러럴 믹서를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 드릴 노드는 레이어 믹서입니다. 이 노드 아까도 보셨죠? 레이어 노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노드를 만들어 주는 믹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노드가 레이어 믹서 노드입니다. 역할은 동일해요. 다시 리셋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설명드릴 노드는 키 믹서입니다. 자, 이 키 믹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인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이분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주황색을 입고 있는데요. 자, 이 노드를 아까 설명드린 커렉터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 하나 해주고 다시 커렉터 노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위에 있는 노드는 파란색 티셔츠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냥 해줄게요. 설명을 위해서요.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노드는 이 주황색 티셔츠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 대충 그냥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너무 대충 했나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노드는 파란색 티셔츠를 선택을 해줬고 아래에 있는 노드는 주황색 티셔츠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노드가 선택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노드의 아래쪽에 보이시는 파란색은 알파 채널을 말해요. 이 알파 채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키 믹서로 연결한 이 출력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알파에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썸네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제가 하이라이트를 켜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죠? 이 지금 두 곳에서 만든 선택 영역이 이 키 믹서를 통해서 합쳐진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이 두 개에 나뉘어져 있던 선택 영역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할 때 다중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하나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건 중복으로 더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요, 여기에 보이시는 여성분의 티셔츠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총 3개의 선택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동으로 하나가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아까 2개였는데 하나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하나가 바로 생겨요. 그럼 총 3개의 선택 영역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총 3개의 선택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키 믹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색 보정하실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스플리터나 컴바이너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의 어떤 노드들이 생겨요. 자, 이 노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노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옵션 Y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상한 노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냥 흑백의 노드들이 생겨요. 이렇게 흑백이죠. 이렇게 흑백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노드를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는 레드 색상, 그 아래는 그린, 블루입니다. 자, 즉 뭐냐면 이 노드를 RGB로 분리시켜 주는 거고요. 이 분리시켜 준 노드를,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노드는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스플리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은 컴바이너 노드가 되는 겁니다. 즉 채널을 RGB로 분리시켜 주고 이 분리시킨 RGB를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노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디테일한 색 보정을 위해서 알아둬야 될 노드인데요. 지금 그냥 번외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레드 값에 휘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미지 색상이 전반적으로 레드 색상이 돌게 돼요. 지금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클립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옵션 Y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을 RGB로 분리를 시켜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레드 값의 휘도를 올려주게 되면 레드 색상의 휘도를 올려줬기 때문에 레드 색상을 띄게 되고요. 반대로 이 그린 색상의 휘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린이 많이 추가가 되죠. 반대로 내리게 되면 그린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채널을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한 노드, 이 노드를 분리해내고 합쳐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스플리터 컴바이너 노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리셋 시키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컬러 쪽에 가시게 되면은 노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만들어줬던 노드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노드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거의 이 append A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노드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1번 노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노드에서 append 시켜주게 되면은 이 맨 마지막에 노드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선택하든 맨 마지막에 노드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요, 이쪽에 보시면 add serial load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CPW, LPW, PPW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릅니다.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컬러 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파일 윈도우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노드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노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CPW를 눌러주게 되니까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대신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형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다른 걸 눌러볼까요? 자, 이걸 눌러주니까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PW를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자, PCW 눌러주니까 지금 이렇게 이것만 활성화된 상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은 자유로운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드를 만들고 이 파워 윈도우, 이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축키로 혹은 간편하게 하나의 키만으로 이렇게 이런 파워 윈도우를 동시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시간 절약은 되겠지만 굳이 뭐 이걸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노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이 정도만 다 아셔도 그냥 기본적인 노드는 다 익히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노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노드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노드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리얼 로드 만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add mat라는 게 있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표현되는 노드가 생성이 되고, 이 흑백으로 생성된 노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알파 채널에 연결이 되게 되고 이 노드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노드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색 보정,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컬러 페이지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노드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색 보정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